원래 무기를 팔려면은 성능, 가격, 납기 이게 세 요소예요. 성능이 좋아야 되고 가격은 싸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식에 딱딱 배달해 줘야 돼.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 폴란드 같은 경우는 탱크 같은 경우는 2달에서 3달 먼저 보냈어요. 미국은 1년 내내 무기를 팔거든. 전 세계에. 이미 다 예약제로 하고 예약제로. 독일이나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을 거의 죽였기 때문에 다시 생산 라인을 키우려면 몇 년 걸린단 말이야. 한국은 얘기만 하면 잘해. 그다음에 가격도 싸, 좋은 무기야. 그다음에 기술도 이전 많이 해준대요. 그다음에 교육도 잘 시켜줘. 무기 가져오면 새로 교육시켜야 되거든. AS, 애프터 서비스 잘해. 그래서 지금 빅히트 친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폴란드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1990년도에 우리 독일에 가서 첫 번째 잠수함을 인수해올 때 갔었어요. 북한 때문에 골머리 썩고 기분 나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분노가 컸는데 사실 그들 때문에 컸단 말이에요. 방위산업이. 우리는 뭐 전쟁 물자도 충분해요. 뭐 60일 이상 항상 유지했고. 그러니까 탱크 좀 파세요. 뭐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은데 파세요. 원래 무기를 팔려면은 성능, 가격, 납기 이게 세 요소예요. 성능이 좋아야 되고 가격은 싸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식에 딱딱 배달해 줘야 돼.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 정확하게 배달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탱크 같은 경우는 2달에서 3달 먼저 보냈어요. 주문한 것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1년 내내 무기를 팔거든. 전 세계에. 이미 다 예약제로 하고 예약제로. 독일이나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을 거의 죽였기 때문에 다시 생산 라인을 키우려면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얘기만 하면 잘해. 그다음에 가격도 싸, 좋은 무기야. 그다음에 기술도 이전 많이 해준대요. 그다음에 교육도 잘 시켜줘. 무기 가져오면 새로 교육시켜야 되거든. AS, 애프터 서비스 잘해. 그래서 지금 빅히트 친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폴란드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1990년도에 우리 독일에 가서 첫 번째 잠수함을 인수해올 때 갔었어요. 한 2년 반 동안 교육받고 가져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독일의 잠수함 원자재를 사다가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오션에서 조립 생산해가지고 18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독일제를, 나는 그 독일 그 바이어들한테, 세일즈 매니저한테 너 항상 고맙게 생각해라. 우리가 매 2년마다 하와이 림페군에 독일제 잠수함을 몰고 가서 빅히트를 친다. 훈련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너네는 고마운 줄 알아. 그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폴란드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우리 무기를 엄청 사갔잖아. 뭐 K9 자주포, K2 전차, FA-59. 그 파급 효과가 유럽으로 퍼지. 루마에서 사지. 그 얘기를 듣고 중동에서 또 사지. 굉장히 지금 고맙게 생각하지.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지만은 사실 미안하긴 미안하죠. 그러나 뭐 전쟁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 자기 민족끼리 자기 사실 영토가 거의 붙어 있는 나라고,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 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거니까 그런 우리가 억지로 판다는 것도 사러 왔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폴란드가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나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도약의 이 시기예요. 방위 산업 발전시킬 시기라 이렇게 판단해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폴란드 대통령이 10월 달에 그 두다 대통령분이 창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문까지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폴란드란 나라도 지리적 위치상 그 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 한국한테 많이 사간 아까 K9 자주포 그 세계 시장에서 지금 거의 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K9 자주포의 성능은 어느 수준이길래 이렇게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건지 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K9 자주포가 비교하는 전차가 독일의 PGH-2000이라는 전차, 그다음에 미국의 M109 전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발사 탄수, 분당 발사 탄수가 독일 거에 8내지 10발이니까 한 9발 정도 분당. 미국도 그 정도 수준 이상. 근데 거기에는 좀 못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피가 좀 작고 중량도 작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당 6발. 근데 우리는 실증이 됐어요. 연평해전 때 우리가 써먹었어요. 써먹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 테스트 이런 시장에 가서 해보면은 아니 성능은
가격은 절반인데 독일 거보다 한 절반 싸요. 우리는 한 40에서 50억 정도 K9 자주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국가마다 다 틀려요. 사양을 어느 정도 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대를 판다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4, 50억 정도 해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하거든. 그럼 절반 가격에 뭐 분당 6발하고 9발째 뭔 차이 나냐 이거죠. 그다음에 자동 장전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다면, 왜냐하면은 무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IT 산업의 베이스를 깔고 있잖아요.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전자 시스템 이런 것들은 월등하다. 근데 가격은 싸. 우리는 항상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하시라도 배달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독일하고 M109 사실 우리가 전차 만들고 자주포 만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전차, 특히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금 사업이라고 러시아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있어요. 차관 받아가지고 러시아 거 가져다 연구했어요. T-80 이런 거. 그다음 미국은 우리한테 또 6.25 때부터 전차를 쓰다가 넘겨준 것도 있고. 양쪽 다 기술을 접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여수같이 여우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기술을 다 이제 섭렵한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잖아요. 이런 면에서 뭐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 제가 알기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차가 굉장히 독일 전차가 그래 유명해졌어요. 전차 군단이랬죠. 전차 군단. 그렇죠. 그 전차 군단 때문에 독일의 이제 그런 전차 군단을 모토로 했던 자동차 제조사들이 사실은 독일 차들이 전 세계 시장을 지금 거의 반독점하다 하고 있는데, 이 독일의 전차를 이기는 게 한국의 전차다. 제가 독일에 현역 시절 한 5년 반 정도 거기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고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이스라엘, 우리 이 정도는 굉장히 경계한다고. 교육받으러만 자료를 안 주려고 해. 이스라엘도 뛰어나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잠수함 거저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와서 다 개조해 자기 나라식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부지런하고 또 명석해. 일도 너무 많이 해. 그런 것 때문에 독일에 제가 있을 때 자동차도 연간 8만 대 들어와요. 한 현대차가.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런 거 보면은 뭐 탱크도 그렇지, 자주포도 그렇지, 뭐 이제 자동차까지 독일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국뽕 하는데 사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폐허를 딛고 이 정도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봐요. 저는. 청군과 관련해서 또 아까 교수님이 촬영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주력 상품인 청궁 2에 대해서 한번 또 스토리나 이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중동은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종교 갈등 문제도 있고 국가 간의 그 이념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4차 중동전까지는 그야말로 탱크, 전차 이런 것들이 막 휩쓸었어요. 물론 한국이 가서 먼저 공격을 전투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뭐 5차 중동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뭐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뭐 후티 반군, 이스라엘 헤즈볼라 막 하면서도 이란하고까지 지금 그 분쟁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탱크가 움직이는 없고 미사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사일.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거든. 이란의 해변에는 쫙 미사일이 깔려 있어요. 미사일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전은 일단 정보전, 인공위성을 딱 포착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전, 뭐 앉아서 컴퓨터 조정해가지고 뭐 해킹도 하고 무기를 못 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 해킹 사이버전으로 이란의 그 원자력 발전소 저 원심 분리기,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차단했잖아요. 중단시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전자전, 이라크전 때는 맨 먼저 정보를 가지고 가서 전자전기가 가서 적의 레이더 시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쏠 수가 없잖아요. 잡아낼 수가 없고. 그래서 정보전, 사이버전, 전자전. 그 다음에 이제 탱크 이런 것보다는 미사일이 완전히 이제 서로 공격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라크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사일 전쟁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사일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사일 전쟁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헤즈볼라에서 쏘는 그 미사일 유도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뭐 90% 이상 막았다. 근데 사실 90% 이상 막기 힘들거든. 다 보고 있어야 돼요. 24시간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있고 레이더 돌려 이렇게 할 때 90% 다행이지. 이 전후 사방에서 쏘면은 막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미사일을 막아낼 것인가 이게 화두예요, 화두. 그런 상황에서 이 LI에서 개발한 천공2는 항공기도 요격할 수 있고 날아온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어요. 40km 고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무기고 그 천공을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는 미국 걸 썼어요. 패트리엇 1, 2, 3 있잖아요. 2, 3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개발했는데 이게 성능이 뛰어나거든. 또 한국 사람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잘해. 머리도 좋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보다 성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4조 원, 뭐 UAE, 그다음에 그 사우디 이어서 이라크에서 이번에 4조 원.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제 협력이 잘 안 돼가지고 이미 뭐 LIG가 4조 원 규모를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내부에서 서로 조율이 안 돼가요. 원래 이제 무기를 팔려면은 LIG 다 만들어내지 않아요. 일부 만들어내고 또 이제 한화에서 지원받고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충분히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야 무기 수출 장려해.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왜 못 팔아?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또 압박을 가니까 뭐 왜냐하면은 이 사우디하고 UAE 팔 때는 다 협의해서 했단 말이죠. 아무튼 4조라는 거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크죠. 네. 엄청난 돈. 이명박 정부 때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을 수출했는데 그때 1조 1,200억이나 그랬거든. 이거 가지고 막 비기슈. 뭐 대통령이 가서 잘했느니 뭐 원래 잘하면 정부로 공을 돌리잖아. 근데 이건 4조인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뭐 우리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못한다. 이건 국제적인 방식이라. 그래서 정부가 빨리 이걸 수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인 방식이고 잘 나가던 걸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명정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천공도 원래 이제 빅3가 그거였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그다음 후발주자가 이제 천공, 그다음에 천무. 또 한화에서 개발한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포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이번에 후티 방구를 제압하는데 혁형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고. 사실 전쟁은 없어야 되거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대표적인 게 전쟁이잖아요. 옛날에 2차 대전 때는 그 독일하고 영국하고 싸우면서 미국이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6.25 때는 기분 나쁘게도 일본이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이웃 나라가 돈을 벌게 돼 있어 원래. 가까운 데서 뭐 부추기고 하면서 싹 팔아먹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그 분위기가 구도가 틀린 게 프랑스 뭐 영국 이태리 이런 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벌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기현상이 기현상.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2차 대전 끝나고 그다음에 미수 냉전 시대 끝나고 나서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그 무기 생산 공장을 거의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 최소한의 무기만 생산할 수 연간 생산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폴란드는 급하잖아요. 과거에 자기들을 죽인 나라가 러시아하고 독일이잖아요. 양쪽에서 지금 막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자기는 소비에트 영광을 재현하자. 나는 영구집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푸틴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우크라이나 옆에 있던 옛날에 구소련권이 있잖아요.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긴장을 반영한 게 폴란드란 말이에요. 폴란드는 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또 그런 현상이 생기겠다 해서 폴란드에서 급해가지고 야 우리 무기 현대화하자. 그래 오르카 계획을 발표하고 무기 현대화 계획을 하는데 그 중에서 딱 시장을 딱 서치해 보니까 미국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무기가 좋거든요. 거기 그쪽 살려고 하니까 비싸. 한국은 성능은 비슷해. 응?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이야.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돈을 돌리게 됐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해달라고 너 내가 천대 살 테니 기술 이전 해달라 했는데 안 해줘. 폴란드 알기를 좀 우습게 알거든. 그런 민족성도 있고, 그다음 수준을 좀 얕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민족적인 그런 감정.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네.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한미 동맹이 유효하는 한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미군이 가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잖아요. 우리 미군은 자기들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상 핵무기는 단 한 차례 쏘았단 말이에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거 이후에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왜냐? 너무 비참한 무기라. 이거는 반인륜적인 무기고 일반적인 무기는 그대로 거기서 죽고 끝나면 잊어먹는데 이거는 수십 년을 몰골이 흉악해져 가지고 막 귀도 없어지고 코도 찌그러지고 이런 사람 귀신 같은 사람들이 살아서 있기 때문에 아 저건 아니다 해가지고 핵무기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를 가진 데가 억제를 할 수 있다 이게 논리거든. 그래서 한 번도 사용 안 했는데 북한은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살아남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꺼번에 그냥 가서 절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은 축자살다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를 하노이로 오라 싱가포르로 오라 하지 그게 핵무기 위력이라고. 근데 우리도 만듭시다. 우리가 이 경제력이 5, 60배 앞서는데 북한한테 끌려다니냐 이게 한국 사람 논리거든. 지금 성질이 나 있어요 우리가 한국이. 미국에서 과거에 육자회담 만들어서 다 못 갖게 해줄게. 니네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참았거든. 근데 그게 육자회담 끝났잖아. 지금은 북한은 만들 거 다 만들고 ICBM까지 다 만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 하는 여론이 지금 70% 이상 비등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핵무기에 아주 고위력 비참한 그 몰골을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데 미국이 선봉에 서 있어요. 그래서 IAEA, NPT를 만들어서 여기 회원하는 사람은 핵무기를 안 갖겠다고 약속하세요. 해놓고 NPT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국가에 대해서는 IAEA에서 매 사찰을 해요. 너 핵무기 안 만들지? 너 어디다 그럼 어디다 썼어? 다 감시하는. 이게 IAEA하고 NPT라고. 핵무기를 만들면 거기를 탈퇴를 해야 돼. 그러면 탈퇴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제재를 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NSG라는 게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라늄을 공급하는 나라, 사가는 나라 이걸 다 감시를 해요. 우라늄 공급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나라에 팔으면 안 돼. 이런 것까지 간섭한다고 미국에서. IAEA, NPT, NSG를 이용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핵 확산을 방지하고 있어. 이런 나라가 미군이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야 만들지 말라는 네가 만들 거야? 내가 좀 친하다고 좀 봐줬더니 나하고 맞먹을라 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미국이 허락하지 않은 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자꾸 방위비 올려달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면은 나가세요. 우리 핵무장 하랍니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야 핵무기 만들자. 우리가 뭐가 부족해. 돈이 없어 기술이 없어. 트럼프 너 이제 간섭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트럼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갈등이 유발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한미 간 갈등을 싫어하잖아. 왜냐 6.25 전쟁 끝나고 70여 년 동안 지금 한미 동맹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못 건들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중국은 우리를 자기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지금도 야 너네만 내가 옛날에 너희들 다 지배한 나라고 우습게 한다고.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지금 그런 걸 다 방지하고 있잖아. 그쵸. 그거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핵무기는 안 만들 테니 여차하면은 너네 미국 마음 편하면 우리도 핵무기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제철 시설을 갖자. 일본처럼. 일본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일본도 방위 분담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제철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없어.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나. 이걸 비교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 아, 일본은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줘? 일본은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제 미국도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방송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동의를 안 하면 확실히 지켜라. 그리고 돈 올려달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이죠.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금 나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또 추진하고요. 근데 또 한국의 유럽 지역 방산 수출과 그리고 또 반대로는 지금 바이든이 반대했었던 중동 지역에 대한 그 수출 제한 조치가 트럼프 정권에서는 풀릴 거라는 또 전망이 혼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전망은 트럼프 당선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나 어떤 그 트렌드를 분석을 하려면은 과거의 행적을 보면 알아요. 네. 트럼프 1기 시절에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기 파는 거였어요. 무기 파는 거. 무기 팔고 그다음 방위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토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왜 안보 무임승차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왜 미국이 도와줘야 돼? 왜 미국이 도와줘야 돼? 막 압박했다고. GDP의 2% 이상을 올려라. 그 국방비를. 그래가지고 막 그 트럼프가 회의하러 가면 다 피하고 그랬다고. 응? 얘기 안 하려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20% 올라간 거예요. 거의 EU 국가 2% 이상 올리고 어떤 데는 막 폴란드가 4%, 5% 올리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기는 당분간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폴란드도 매번 무기 사오지만 않죠. 우리 사갔으면 기술 이전 받아 자기 공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공장 만드는 그런 공장 만드는 한 10년은 걸린다고 뭐 무기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생산 시설도 도와주고 우리 걸 또 팔고 우리 후속 군수 지원하고 부품 팔고 하면 10년 동안 이상은 유럽 국가에 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뭐 강하게 제동 걸 수도 없고 오히려 무기 파는 게 더 심해질 거다.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의 카가암에 방문했어요. 아베 신조. 그래가지고 그 한국만 가가지고 막 악수하고 우리는 너희들이 필요하다. 우리와 미일 동맹은 굳건하다. 막 너희들 그렇지만 일본은 저 무기도 우리 것도 많이 사주고 뭐 이래가지고 격려하면서 그 악수 한번 하면서 F-35 스텔스기를 105대를 추가로 팔았어요. 추가로. 이것이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아마 무기 파는 거 이런 거 방위비 올리는 거는 지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유럽을 시장을 개척하면서 우리도 이미 우리 거의 이제 이 거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을 다양화하게 하는 전략을 세워야죠. 그래서 정부하고 이 기업들이 짝짝꿍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정말 호흡을 일치해 가지고 어떻게 시장 확대 전략을 세울 것인가. 특히 근본에 이제 호주에 호위함 11척 10조 원 가량 수출하는데 우리가 졌어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저 숏리스트에 빠졌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기 시장은 지속될 것인 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패턴을 잘 분석하고 트럼프 일인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전략을 펼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출범했더라도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 방산 빅4 업체들이 잘 협력하고 국가도 외교를 잘 해서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많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